2025년 11월 3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장, 사무실 실국장 전체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 기온이 떨어져서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 기후 변화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YTN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나가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고 실용 외교를 실천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가져왔다고 얘기하지만은 소위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의 먹을거리인 산업, 특히 자동차, 반도체, 로봇, 배터리, 조선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거의 갖다 바쳐버린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업주권에 대한 침탈이었고 대한민국의 브루오션, 그렇게 미래산업,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미래산업을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탈출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본은 5,500억 불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일본은 우리나라 GDP의 2.5배고 외환 보유고가 3.2배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기축통화,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비율로 따지면은 일본이 5,500억을 준 거하고 한국은 3,500억을 준 거를 따지면은 오히려 한국이 더 많은 미국에 지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재명의 좌파정권 들어오고 노란봉투법, 상법, 기업들도 살기 위해서 민노총에 압박받고 그러느니 이제 기업의 이제 소위 경영권 자체를 방어하기 힘든 이런 상황으로 되니까 용산에 불러서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요청한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우리말로 하면 올시구나 좋다. 안 그래도 뺨 맞고 울고 싶은데 그냥 보따리 사가 미국 간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산업, 미래 산업을 미국에 갖다 퍼준다. 그리고 1,500억 불, 220조 가까이 되는 돈을 미국의 기업이 준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의 그 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 투자하기 바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재명 미워서 민노총 미워서 미국 가는 건 좋아요. 트럼프하고 골프 쳤던 7개의 대기업 총수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은 이걸 빌미로 대한민국 땅을 버리는 미국의 투자를 기업이 살기 위해서 그래 간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봐요? 한국이 보고 기업 노동자들이 보고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2030에 그냥 대기업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된다. 그것이 저는 통칭해서 산업주권의 침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재명 정권이
이 관세 협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관세 협상의 목적은, 미국의 목적은 첫째, G2로 부상하고 1대1로 정책을 쓰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중국에 대한 압박. 그 압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들고 나왔는데, 관세 협상은 경제 협상이면서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딜레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신냉전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뭔가.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쫄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실성이 없고 융통성에 대한 확실이 없고 불안하니까 민주당이 지금 난리하듯이 뭐 사법부 장악하고 대법원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재판 중지법 같은 그런 악법 내려고 그러고 오늘 뭐 그거 취소했지만은 검찰청 폐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정책이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 하나의 큰 벽이 미국이에요. 미국한테 이 경제 협상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주권을 넘겨버렸다. 넘겼다는 표현을 다시 표현을 하면은 우리의 경제 주권 산업 블루옵션 산업을 담보로 보증으로 줬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여파가 엄청나게 크겠다. 그래서 민노총이 제가 이 얘기를 지난번 고성국 TV에서 했더니 그 다음날 민노총이 저하고 똑같은 발표를 했다고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좌파 정권에 이재명을 만든 민노총이지만은 10년을 생각하면 자기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이 있습니까? 돈은 투자하는 여력은 한정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국에다가 1,500억 불, 220조입니다. 220조. 10대 기업만 따지면은 10대 기업 투자하는 10대 기업만 따지면 평균 잡아서 20조 이상을 돈을 내는데 그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민노총이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조선산업이, 제가 조선산업에 대해 잘 아는 게 조선산업이 15년 불황을 겪었어요. 그리고 겨우 특수선, 세빙선 이런 특수선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경쟁 상대가 중국밖에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 조선산업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제 미국의 군함,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한 소리지. 아, 미국 군함, 미국 소위 말하는 방산 관련되는 그러한 상업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와서 수리해야 돼. 그럼 우리나라 와서 수리하고 가만히 놔두면 그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 조선산업에 이러한 큰 배를 건조하고 방산 관련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에는 못 주잖아요. 정보가 날아가니까. 대한민국이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막 그냥 미래에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러면 거기에 조선에 근무하고 있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이 하나가 대우조선까지 인수해가지고 하나오션을 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다가 선박 공장을 차렸어요. 그거 가서 한다는 거야. 한국에 왜 와요? 이런 일들을 지금 벌여놓은 겁니다. 로봇, 현대에서 자동차 생산을 정폭 엄청나게 올리겠다. 미국에서. 그럼 미국에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동차 판매량은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성장해봐야 1%, 2%, 3% 성장. 떨어져봐야 1, 2, 3% 성장. 그게 다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전자동대가 있는 거기에서 자동차 생산을 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한국의 자동차 생산이 줄잖아요. 결국 자동차 생산이 줄면은 자동차 라인이 멈춰야 되고 자동차 공장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공장이 10개가 있다. 가령 10개가 있다. 그러면 5개 정도는 줄이고 미국에서 다 생산. 왜? 노조도 없고
기계가 노조 만들 일도 없고 전자동 거의 전자동이 돼 있고 효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아. 그럼 기업들은 거기 가는 겁니다. 현대자동차한테 묻고 싶어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제 얘기가 트럼프가 29일 날 협상 끝나고 그다음 그 전날 저녁에 기업들 투자의 팩트시트를 발표한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철강 공장을 미국에 차려요. 지금 미국이 철강 50% 묶어. 철강 공장은 세우면은 지금 기존에 미국에 철강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고로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막 철강 쏟아내면은 한국 철강사업 다 죽습니다.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1위예요. 수출. 그럼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데 한국 자동차 왜 가져가요? 품종에 따라서 몇 개 가져가지 안 가져갑니다. 그것도 품종 자동차 차종을 다양하게 할 거 아닙니까? 전기 자동차는 물론이고. 철강 소위 그 생산 공장을 그 차려요. 지금 트럼프한테 약속한 게 그런 겁니다. 현대자동차 로봇 산업 우리 맨날 입이 마르도록 로봇 산업 이제 로봇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대단히 높다. 왜 배터리도 좋고 생산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인재도 많다. 천만에. 미국에 나가서 몇만 대? 3만 대 만든다면서 3만 대. 로봇 3만 대 만드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로봇 산업은 어딜 가서 자리를 찾습니까? 하나오션 필라델피아에 조선소 지어가지고 이제 핵추진 잠수함 해주세요. 일본에서 이미 벌써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일본 정부하고 미국은 이미 진행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핵추진 잠수함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저기 뭐 회의하는데 갑자기 뭐 핵추진 잠수함 의의가 없다가 가만히 돌아서서 아 그래 잘 됐어. 하나오션 필리에 그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해.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 비밀 하나도 안 가르쳐주죠. 왜? 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추진 배터리 그냥 핵 배터리 그냥 갖다 놓고 너가 여긴 접근 못해. 그러고 너가 핵추진 잠수함 필요하지. 건조해서니까 사가. 사면 세금 어디 떨어져요? 세금 미국에 다 세금 내야 된다. 하나오션에서 지었지만은 그건 미국 기업이잖아요. 한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한국이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그럼 어디다 세금 다 내고 사와야 돼. 그거 1,500불을 마스가 해가지고 그 1,500불 쓰겠다는 거야. 현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스가 아니 조선사업이나 거의 우리나라의 5대 브레오션 사업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 지금 100% 때린다는 거 뭐겠어요?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윤 대통령이 그랬을 거야. 안 돼. 한국 기업은 내가 당신들 외국 가면 우리 다 죽는다. 한국의 미래 청년들 일자리도 없고 고급 일자리 없어 다 죽으니까 당신들 버텨라. 우리 3,500불 가지고 종을 내가 아까 3,500불 겠죠? 일본에 5,500억 불하고 한국에 3,500불은 금액은 2,000억 불 작지만은 경제 규모로 봐서는 한국이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다. 그런데 거기다가 기업들이 1,500억 불 줬어. 기업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 이거 투자하려니까 불안해. 상법 개정해가 이제 모든 투자 인사 뭐 전부 다 노조가 다 개입해.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이제 뭐 노조 파업하는 것도 견제도 못해. 그러면은 야 한국에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업 사냥꾼들이. 왜? 기업이 약하니까. 그럴 때 트럼프가 관세 압박하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게 관세 협상만 잘 되면 나라가 잘 사는 줄 알고 다 안 해줬거든.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들고 올릴 게 아니고 이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또 두산의 소유 모듈, 로봇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노동자가 100만은 될 겁니다. 100만. 여러분들 일자리, 미래 일자리 없어졌어요. 너것들이 이제 좀 밀라라. 너것들이 좀 대모해라 이제. 이재명 세웠는 너가 민노총 너가 이 관련된 한 100만 명 너가 이재명 퇴진운동 해라.
내용은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29일 날 그 발표보고 기가 막힌 거야. 그 도대체 팩트 시트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우리 김문현 박사한테 오늘 회의에서 전체 종합 정리를 해라. 이게 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화자천 실용외교는 그 실용외교의 미소 뒤에는 소위 말하는 위의 산업 권한이 완전히 무너졌다. 산업재편이 미국발 산업재, 관세 협상발 산업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도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통제들이 굉장히 깊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은 아직도 뭐 정상 계약이 안 됐지만은 좋아질 가능성이, 기업은 이미 가서 7명 가서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서 정리 다 했잖아요. 기업인들 정신 좀 차리세요. 대한민국이, 당신들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기업들을 거의 다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싫고 민노총 싫다고 대한민국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청년들을 일자리를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 더 박성을 촉구합니다. 국정감사가 시끄러웠어요. 김현지는 누구냐? 김현지 찾기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 와중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대통령 된 다음에도 그걸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법원을 붕괴시키고, 또 재판 소원제라 하는 4심제, 우리는 3심제가 돼 있지만 4심제를 혜택을 하고, 뭐 대법원 숫자를 14명에서 이 26명으로 늘리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그냥 사회주의 독재로 가는 길이다. 이미 사회주의 독재의 철길은 깔렸고 법적으로 깔렸어요. 그리고 그 철길로 절차는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공화당이 제일 먼저 이렇게 재판 속개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뭐 국민의힘도 하는 것 같고 청년들도 시작을 해서 이러한 재판 속개 서명운동이 반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 세력들, 제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보면서 제가 느낌은 국민의힘이 너무 무기력하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이, 소위 한동훈계라는 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엉뚱한 얘기하고, 또 한동훈 자체가 반성할 줄 모르고 자숙할 줄 모르고 떠들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내부 정비부터 좀 해라. 그리고 한동훈이 뭐 출마를 하니 언론 방송에서 자꾸 묻던데,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자숙의 기간이고, 정치권에서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통해서는 정치권에서 뭘 하지도 힘들 거다. 뭐 서울시장은 고사하고 경기도지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국민들의 분노나 국민의힘 당원들의 분노가 한동훈이나 그 일파들이 생각하는 훨씬 더 크다. 그런 입장에서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분열을 위하고 또 자유우파 국민들의 분열을 위해서 그러한 패널들을 불러서 떠들고 있지만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 때의 탄핵 과정을 겪어본 국민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공화당의 많은 동지들이 서명운동을 통하고, 또 제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미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런 유튜브들을 많이 홍보하고 시청을 하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들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부분은 매일신문 TV는 아마 상황별, 이슈별 제가 이제 출연을 하기로 했고요. 일요서울은 매주 목요일 날 2시, 4시에 일요서울은 이제 매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아주경제에 연락이 와서, 10시부터 1시간간 아주경제에 지난번에 출연했던 데입니다. 거기도, 저는 내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속고 있는, 또 판단하지 못하고, 지식은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이러한 잘못된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침묵하는 비겁한 자들, 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무지무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아까 김문현 박사께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은 민노총이 발표한 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공화당,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민노총이 그 다음날 그 민노총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다른 부분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서민, 그 다음에 2030 청년, 그리고 정말 삶을 어렵게 가는 그러한 약자들의 편이고, 행동하는 정당, 정의로운 정당, 약자를 위한 정당, 이러한 표방을 10년 전부터 계속 해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2030 세대나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특히 좋은 일자리가 저는 뭐 100만 개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는데요. 그래 됐을 때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또 청년도 65세 뭐 까꾸로 가는 거예요. 2030 세대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집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구하고 이래야 되는 청년들의 꿈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청년 좌절의 시대, 소위 청년 꿈을 좌절시키는 이재명 정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이재명 정권이 빨리 재판 속개가 돼서 이렇게 법적으로 소위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그런 상황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달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지난 최고 연석회의 때, 2주 전 연석회의 때 우리가 결정을 하고 11월 달부터 그동안 이제 뭐 X 배너나 뭐 여러 가지 서명지나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현수막도 그렇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단지도 거기에 맞는 전단지를 오늘 중으로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할 겁니다.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냥 서명운동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 서명운동을 안 했는데도 1300명 3000명이죠. 3100명? 1300명 1300명의 입당을 했죠. 120명 가까이가 책임당원으로, 나머지 분들은 일반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아마 서명운동을 하면서 입당을 받으면 더 많은 분들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는 길이 한 발 빠릅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정말 그러한 애국의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일들을 생각도 못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자유와 정의와 진실, 그리고 약자의 편에서는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꼭 갖춰가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 이제 국감이 끝나니까 예산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산국회가 작년에 비해서 55조의 정액 예산을 지금 민주당이 들고 나왔어요. 국가 채무 비율이 56.6%, 50%가 훨씬 높고 51.6%가 되고 지금 1200조 가까운 그 국가 부채가 생겼고,
이제 이재명 정권 끝까지 가면은 이 포퓰리즘 정책이나 지역화폐 등등등 해서 아마 2000조 시대가 되겠다. 코스피 5000, 뭐 저는 코스피 5000 되면 좋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들이 잘 살면서 코스피 5000이 되면 좋은데 0% 성장, 뭐 또 1% 성장을 가지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연다. 기업의 소위 말하는 기둥을 뽑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오늘 미국에서도 주식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주식이 오르면은 소위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옵니다. 이 원화가 떨어지고 기업 사냥꾼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헤지펀드라 그러죠. 그런 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대한민국 이재명 좌파 정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으로는 가장 좋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다.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우리가 IMF 때도 당해봤지만은 그 외에도 기업 사냥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의 침탈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산업 주권을 미국에다가 담보 잡히고 보증으로 주고 대한민국의 주요 미래 산업이 무너짐과 동시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헤지펀드, 소위 말하는 기업 사냥꾼들의 놀이터가 된다. 그런 입장에서 국감에 실종된 김현지 찾기, 또 추미애의 일방적 법사위 독재적 발상의 운영, 최민희의 부도덕함, 서영계의 가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높아야 되는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우리 공화당은 계엄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은 내란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윤어게인이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변화와 개혁이에요. 교체해달라는 겁니다. 기존의 두 번의 대통령의 탄핵, 또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를 동시에 이루어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그 아젠다에 들어있는 깊은 뜻은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동시에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시대 교체와 세대 교체를 지방선거를 통해서 혹은 다음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번에 국감을 보면서 떠들기는 떠들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전략적 접근이 너무나 부족하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내란 프레임은 이미 지나간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은 국민들로부터 추미애의 행태나 정책 내의 지금 당 운영이나 그다음에 최민희의 부도덕성이나 민주당의 그러한 행태들을 보면서 내란 프레임이 무너져 버렸어요. 또 대법원을 장악하겠다는 프레임도 굉장히 국민들 저항이 온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 내란 프레임이 무너진 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가장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동물국회에서 식물국회로, 식물국회에서 소위 말하는 독식 막말국회로 바뀌었잖아요. 국민들은 국회 해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2030의 윤핵인의 기본 뜻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은 시대교체와 세대교체와 실진 지금의 기득권 세력의 여야를 막론하고 기득권 정치 세력, 기득권 지식에 대한 저항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좀 더 그러한 방향으로서의 제가 전환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못 담았던 선배로서 국민의힘을 가지고는 지방선거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불가능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란 프레임에서 이제 부패 프레임으로 바꿉니다. 국민들은 국회도 믿고 여야도 미운데 더 미운 놈은 뭐냐? 돈 처먹은 놈들을 더 미워하거든요. 민주당은 이미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내란 지금 해서 뭐 몇 명 했는데 그것도 뭐 추경호 같은 사람을 내란 공범으로 엮으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려고 했는데 이게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서 이게 수도라는 서울의 전반적인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의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인데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못 올라요. 국민의힘이.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도 기획도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부족하고 프레임 전환도 넣고 민주당의 부패 프레임에 대한 그러한 대책도 넣고 그러면은 이번에 국회 이제 예산국회 들어가서 뭐 돈 막 뿌릴 거예요.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공약으로 막 이제 선심 들어가죠. 그 다음에 후보자 될 수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제재 걸죠. 또 당은 부패 이미지로 걸죠. 뭐 한학자 총재 통일교 쪽하고 연관된 사람이 몇 명이 있다 뭐 이렇게 벌써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이미 저 사람들은 이달부터 혹은 뭐 늦으면은 1월 달부터 프레임 전환이 들어간다. 지금 지방선거 7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동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반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를 막겠다는 제 세력들을 다 껴안아야 됩니다. 다 껴안아야 돼요. 그래야지 겨우 이 고비를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명제는 이재명과 사회주의 독재를 막는 것도 대명제지만은 새로운 정치를 하자는 거잖아요. 새로운 정치는 누가 한다? 시대가 새로운 정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시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은 세대 교체. 지금 3040 세력들이 정치의 전면에서 모든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 가는데 민주당이 못하는 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들고 나와서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 부패 프레임이나 내란 프레임이나 그러한 프레임하고 싸우면 된다. 그것이 오늘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장동혁 지도부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황교안 대표 때 봤지만은 바깥의 세력하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중진들이 밀어준다고 해도 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흔들린다고. 바깥의 세력들은 이러한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루는 장동혁 대표를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기 희생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치권들의 희생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던진 것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흔들어 버리자.
그들이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이 부패한 자들 혹은 이재명 방탄을 하겠다는 그러한 소위 반시대적, 반세대적, 반체제적 행위를 하는 민주당과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국민의힘이 먼저 시대적 세대교체, 시대적 교체와 세대교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면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있는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이재명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보면은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해야 된다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물론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와 그나마 정치인들 중에서는 좀 젊은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교체와 세대교체에 공감하는 모든 제세력들을 모으면은 되겠다. 거기는 첫째 전제 이재명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아야 되겠다는 세력, 또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바꾸는데 그 프레임을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